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학년도 6월 모평 고전시가 세트 한번 가봅시다. 하나는 고전시가 연시조고 하나는 조용이라는 수필이고 정선의 금강전도 금강산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고전시가로 들어갑시다. 먼저 예를 먼저 볼게. 자, 고전시가가 쉬운 사람한테는 한없이 쉬운 거고 그 벽을 못 넘은 사람한테는 가장 짜증나고 귀찮은 거고 어떻게 하냐? 벽을 넘어야지. 벽을 넘으려면은 두 개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출과, 그러니까 적어도 5개년 기출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거. 기출 5개년 하고, 올해 나온 EBS 수특 수완, 적어도 거기에 있는 고시는 문장을 하자니 인생 식자 우한시요 해서 간단하게라, 이게 정확히 디테일하게 뭐 문장이 뭐고, 하자하니는 뭐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걱정된다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해석하고 동그라미 세모 표시는 돼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이게 벽은 높지만 넘고 나면은 가장 쉬운 게 고전시니까. 고전시 뭐라 해서 연시조, 시조, 가사 얘만 출제된다고. 뭐 청산별고 무슨 뭐 향가 이딴 거 안 나와요 수능에. 그거만 귀찮지만 작품 수로 따지면 한 솔직히 말하면 한 100개 정도 돼. 그러니까 시조 합친 거니까 사실 가사는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나머지 80개는 시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뭐다? 항상 자연 속에 살고 싶은데 속세가 거슬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시점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봄, 여름이다. 그러면은 에버랜드 또는 뭐 바다 뭐 이런 데 가서 놀고 싶다. 하지만 머릿속엔 뭐가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내신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많지. 이게 옛날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온리 자연, 이런 건 거의 없다. 합시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걱정이 되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도달하기 어렵고, 모르겠다. 농사나 짓자. 그렇다고 해서 진짜 농사꾼이 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들 똑같아.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그러면은 노숙자 될래. 노숙자 되고 싶은 사람 있나? 없어. 똑같아. 자, 이런 건 좀 기억을 해야지. 홍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속세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자연하고 친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녹수청산에 시름없이 늙어간다. 그랬더니, 무한지락, 이 즐거움을 시끄럽게 떠들까봐 두렵다. 이 자연 속에 살고 싶다. 인간이라는 게 휴먼 네이처, 이게 아니라 인생 세간, 속세 뜻이야. 속세에 친구 있단 말이 나는 싫다. 자연 속에 벗이 없단 말이 오히려 즐겁다. 그냥 난 자연 속에 친구 없어도 거기서 사는 게 나의 즐거움이다. 얘는 대만의 어떤 작가가 뭐 염색한 작품이래. 굉장히 독특한 자연이지. 여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뒤에 있는 게 한국말은 항상 뒤에 있는 게 중요해. 유정하면서 다정한 듯 하면서 다정하지 않은 게 속세다. 무심,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하지만 다정한 게 그게 자연이다.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노라. 어제는 틀렸고 오늘은 옳다. 어제는 속세였고 오늘은 자연. 자연 속에 사는 게 올바르다는 거를 이제 깨달았노라. 도팽택 기관거 할제와 태부 거래기 이런 것들은 별 단어가 있지. 전부 다 벼슬을 떠나서 은퇴한 사람들. 자, 그런 즐거움을 누가 부럽지 않게 생각할 것이냐. 은퇴한 사람이 나는 부럽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멈추지 않으니 알면서도 은퇴를 안 하는 자신이 안타깝다. 마찬가지지. 자연 속에 사는 게 좋다는 거 누가 다 알아. 그런데 솔직히 자연 쉽나? 어렵지. 그런 내적 갈등. 인간 아까 뭐라 했어? 속세. 속세가 비바람이 많다. 자연 속에 안개가 낀 게 나는 만족한다. 인조이 하니까
즐겁다. 끝. 해 뜨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훌륭한 산수화. 자, 조용이라는 작품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대화. 이 2학년도 수능에서도 가난 귀신하고 대화하는 판공가 요놈이 출제가 됐지. 하여튼 대화 이거는 매우 독특한 놈이니까 신경 써서 봐야 한다. 수필은 어떻게 한다? 앞쪽에서 잘 많이 안 나오니까 빠르게 읽고 뒤에 주제에 주목한다. 자, 잠이 들었는데 게으름 귀신이 든 게 틀림없다. 무당을 불러서 귀신하고 말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 자, 게으름 귀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나한테서 제발 떠나가라.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게으르게 살 때가 있지. 세상 편한 자세지.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들고 핸드폰 들고 아무 생각 없는 거. 근데 이렇게만 살면은 큰일 난다. 그랬더니 게으름 귀신이겠어. 아니다. 내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뭔 얘기하냐면 근면한 거는 오히려 속세의 생활이니까 이게 근심이 많다. 게으르게 살면은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사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거다. 그래서 유지무지, 유의무의, 유정무정, 유생무생. 동그라미 세모 문제 내기 딱 좋은 부분이지. 자, 그렇게 게으름 귀신이 얘기를 했더니만, 게으름 귀신 같이 살자. 자, 이거는 게으름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냥 마냥 게으르면 안 돼.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힐링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건 옛날 동화. 사실 옛날 어른들은 게으른 걸 싫어했지. 소가된 게으름뱅이.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엄청 게으르게 살았는데 하느님이 빡쳐가지고 너 그럼 소가 되라. 그래가지고 힘들게 살았다. 그런 얘기야. 자, 문제 갑시다. 자, 20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에 현대시를 보면 김광균 시 갖다 놓고 또 얘를 가지고 답을 준 게 나와. 계속 문학에선 강조하지만 얘들 달랑 5개야. 기억했다가 어떻게 한다고? 동그라미 세모가 되는 거를 반드시 체크한다. 왜? 답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가장 적절. 대조적 소재, 자연과 속세를 대비해서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다. 둘 다 맞는 거. 나에서는 거기서는 뭐 자연과 속세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는 게으름과 근면 이렇게 대조적 소재를 갖다 놨지. 자, 명령 없고 공간 이동 없고 구체적인 청자는 게으름 귀신 여기만 나오고. 자, 과거와 대비되는 건 또 없지. 자, 보기를 보니까 옛날 사람들 강호와 속세 사이에서 갈등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런데 간단한 답지를 일단 쳐다보면 제 9장에 보면은 속세 미련을 갖게 하는 가치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대체로 뭐겠어?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 그냥 갈등만 나오지. 그냥 갈등만 나온다. 그냥 있다 없다 문제. 자, 6장에서는 맨 끝에 네 분인가 하노라 나오고 제 3장에서는 시름 없이 늙었다. 1장에서는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자연 속에서 살겠다. 이렇게 나오지. 자, 속세와 절교하고 자연과 친구 먹겠다. 역시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자꾸 동그라미 세모를 신경 써라 하는 게 물 외는 뭐야? 물 외는 자연이야. 동그라미. 친구 먹는다. 동그라미. 근데 무심하다. 이거 세모였지. 동그라미는 세모예요. 기껏해야 이 정도 논리가 문학.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고전시가의 논리. 기억은 작비금시. 어제는 틀렸고 오늘은 옳다. 자연 속에 살겠다. 니은은 게으름 귀신 그대와 살겠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자, 기역의 화자는 현재의 삶이 옳다. 작비금시. 자, 니은의 화자는 뭐라고? 반성의 태도. 쓸데없이 이것저것 하지 않고 떠내려가는 대로 살겠다. 주제를 묻는 문제. 가장 적절. 자, 나머지 보면은 전부 틀리게 나지. 공부하려고 농부가 되겠다. 개소리지. 태초와 하나, 무라일체 되는 게 굳센새와 같은, 굳센새는 요거는 속세의 삶이었지. 자, 여기는 오히려 깨끗한 게 속세였고 길한 게 동그라미였고. 자, 비바람이 너무 많다. 세모였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땡. 이렇게 찾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게 시간 꽤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읽으면서 동그라미 세모를 표시를 해야 돼. 이거를 대충 눈으로 쳐다보고 이런 거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동그라미 세모 하나하나 또 찾고 이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자신감 떨어지면 이렇게 답 못 찾는다고. 제일 신경 써야 될 문제. 자, 마지막으로 게으름 귀신과 대화를 했는데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고 긍정적 측면을 통해서 세태를 비판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게으름은 내 허물이다. 아니고 다 너 때문이다. 자신의 허물이라고 하지 않았지. 그걸 통해서 양면성을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었고. 역시 문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체 바꾸기 문제. 누가 누구를 원망한 거냐? 자, 작가가 자연에 은둔했지만 현실 사회를 잃지는 않았다. 이거 오타인 것 같아. 잊지 않았다 해야 되는데. 자, 나와 게으름 귀신 사이의 대화였고 양면성을 드러냈다. 자, 이 정도면 고전시가 어렵지만 해낼 수 있겠구나 자신감을 가졌을 겁니다. 5개년지만 힘써서 엄마 국어와 함께 합시다. 구독, 좋아요.